네,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님이 뽑은 이슈 1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세계 4위 완성차 그룹이죠. 스텔란티스가 곧 배터리 조달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스텔란티스 그러면은 이탈리아의 피아트, 미국의 크라이슬러, 그리고 프랑스의 뿌조, 시트로엔이 합쳐져서 만든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한 9%쯤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4위의 완성차 그룹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 8일에 이 배터리 플랜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대략 2024년까지 해가지고 한 28기가와트시 정도를 조달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2025년부터서는 내연기관차를 생산하지 않고 전기차만 생산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규모가 클 걸로 그러니까 이 28기가와트시만 하더라도 대략 한 300조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데 30조 정도 될 걸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스텔란티스가 그동안 다른 완성차 그룹에 비해 가지고 전기차 쪽에 좀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배터리 내재화를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이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포드나 GM 같이 말하자면 어떤 합작 공장을 만드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또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수주를 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네요. 근데 이렇게 큰 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기업들만 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도 당연히 참여를 할 그런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CATL 같은 경우에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서 배터리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으려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CATL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이 물량을 기대를 좀 섞어서 싹쓸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주목받고 있는 게 삼성 SDI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가운데 삼성 SDI가 유일하게 미국에 배터리 공장이 없고 생산 계획도 건립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스텔란티스의 중요 브랜드 중에 하나죠. 피아트에다가 현재 각형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삼성 SDI가 미국에는 공장이 없지만 이 피아트나 이 뿌조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헝가리에는 삼성 SDI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하고 가까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크라이슬러에다가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계획을 보면은 GM하고 합작 공장을 만들겠다라고도 밝히고 있지만 그것과 별도로 미국의 연간 70기가와트시 정도의 공장을 5조 원을 투자를 해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스텔란티스가 각형하고 파우치형 같이 가게 된다면은 각형은 삼성 SDI 쪽 그리고 파우치형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이 우리 지금 업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좋은 소식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위구르 사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신장산 폴리실리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지난번에 그 글로벌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을 했죠. 하셨더랬죠. 네. 그러니까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태양광 패널의 가장 중요한 품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쭉 그러니까 미국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 중에 호라이전 어드바이저라는 데가 있는데 이 업체가 신장에서 생산하는 폴리실리콘 4개 기업 이 강제 노동에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의회에서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갖다 수입하는 걸 전면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도 일단 발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놓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금지를 시킨 건 아니고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라는 그런 쪽입니다. 네, 지금 만약에 미국이 수입을 금지하게 되면은 여러 나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 G7 공동회담의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네. 정상들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신장산 폴리실리콘이 강제 노동과 관련이 있어서 수입을 금지하겠다. 그러면은 G7 국가가 따를 수밖에 없는,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따르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신장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이 전 세계 생산량의 45%에 달하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생산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산 폴리실리콘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미국으로부터 시작돼서 확산이 된다면 네. 폴리실리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폴리실리콘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하고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결국은 포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중국의 수입 금지가 되고 다른 나라 걸 쓰게 된다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각국의 탈탄소 정책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10년 동안에 태양광 발전 규모를 4배 늘리겠다고 지금 공언을 해놓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과연 정말로 중국산 내지는 신장산 폴리실리콘의 수입을 금지하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이슈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세 번째 이슈도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세 번째 이슈로는 최근 들어서 백화점들의 남성 전용, 명품 매장이죠. 명품 매장이 강화되고 있다고요? 네, 우리 백화점 가보면 왜 뭐 3층은 남성용, 그렇죠. 이런 나눠져 있죠, 식으로 층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백화점들이 그런 남성 전용 매장에다가, 그러니까 남성 매장을 좋은 브랜드를 많이 갖다 놓고, 그러니까 네. 명품 브랜드를 많이 갖다 놓고, 그리고 또 그 라인업 자체를 굉장히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루이비통 하면은 뭐 어쨌든 세계 에루사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뭐 에루사인데, 그 루이비통이 현대백화점 압구정 지점에다가 남성 전용 매장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이비통하고 들어가면 남성용도 있고 여성용도 있는 그런 식인데, 아예 남성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루이비통 매장을 차리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도 프라다 남성 전용 매장을 열 계획으로 있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한 8월부터 이 전체적으로 리뉴얼에 들어가는데, 여기도 남성 쪽 제품에 상당히 명품을 많이 갖다 놓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 그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남성분들의 명품 선호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뭐 결국은 MZ 세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남자가 명품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끽해야 넥타이. 그렇죠. 무슨 어디 넥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팔찌라든지 아니면은 구두. 구두 많이 하죠. 구두 무슨 구두 뭐 하면서 구두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다르다 그럽니다. 반지, 목걸이 이런 것까지도 이 진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명품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남성 매출을 갖다 현대백화점에서 챙겨봤더니, 남성 명품 매출이 작년 7월부터 12월을 갖다 집계를 해보니까 1년 전보다 14.4%가 늘었고,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는, 물론 작년 1월부터 5월은 코로나 때문에 꼭 비교하기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64.7%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40대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40%, 50%를 넘는 걸로.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가 전체 남성의 명품 매출의 한 40%에서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30대와 40대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명품 매출이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무려 102%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백화점 입장에서는 장사 잘 되는 쪽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결국은 이 20대, 30대, 40대의 어떤 명품 수요를 노리는 그런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크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까지의 MZ 세대라고 이 뭉뚱그릴 수 있는 그 나이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뉴트로
레트로 쪽도 관심이 많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갖다 가꾸고 과시하는데 굉장히 아끼지 않고. 아끼지 않는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